당신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의 첫마디 때문에 존중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사람의 마음과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다. 그는 말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았다. 대화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말의 첫 단추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정약용에게 대화란 상대를 바꾸기 위해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다. 대화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가르치려는 첫마디로 시작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서서히 다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평생 경계했던 바로 그 말, 존중받는 사람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던 첫마디에 대해 이야기한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이 남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만약 당신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방식에 있을지도 모른다. 정약용이 남긴 글을 읽다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그는 말을 기술로 보지 않았다. 말을 마음의 표정으로 보았다. 대화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보다 먼저 태도다. 정약용의 철학은 바로 그 첫 순간을 붙잡는다. 말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는 이미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한다. 좋은 말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옳은 말이면 통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어떤 말은 단번에 닿는다. 정약용은 그 이유를 말의 내용에서 찾지 않았다. 첫머리에서 느껴지는 자리 배치에서 찾았다. 말이 시작될 때 상대는 먼저 느낀다. 이 사람이 나를 세우는지 아니면 나를 낮추는지. 그리고 그 첫 감정이 대화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정약용이 반복해서 경계한 태도는 분명하다. 나를 앞세우는 말이다. 내 경험, 내 연륜, 내 판단이 대화의 맨 앞자리에 서는 순간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 설명은 이해가 아니라 통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문제는 내가 틀렸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옳음을 들고 상대에게 들어간 방식이다. 상대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좁아서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는 자리에서만 비로소 귀를 연다. 정약용은 이 심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말의 시작을 그토록 엄격하게 다스렸다. 정약용의 철학은 존중을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수양의 문제로 다룬다. 상대에게 예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말한다. 존중은 상대가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그 선물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대화의 첫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지기도 하고 말없이 거두어지기도 한다. 그러니 대화의 첫마디는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다. 품격의 자리다. 정약용이 말의 첫머리를 그토록 경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관계를 닫는 자물쇠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당신도 모르게 자주 쓰던 말일 수 있다. 바로 그 말에서 존중은 시작되기도 하고 조용히 끝나기도 한다. 정약용의 글을 살펴보면 한 가지 기준이 반복해서 드러난다. 사람을 잃는 이유는 학식이 부족해서도 경험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많고 겪은 것이 많고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사람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다. 말이 놓이는 자리다. 같은 뜻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태도로 시작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존중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존중을 잃는 대화에는 늘 비슷한 첫마디가 등장한다. 가장 흔한 것이 나를 앞세우는 말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내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말들이 반드시 악의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말의 첫머리에 나가 놓이는 순간 대화의 중심은 이동한다. 상대는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된다. 조언은 도움보다 평가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또 다른 말이 있다. 원래로 시작하는 말이다. 원래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사람은 다 그래. 이 말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전제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의 원래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살아온 맥락이 다르다. 내가 익숙한 방식이 상대에게도 옳을 이유는 없다. 여기에 당연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대화는 더 빠르게 닫힌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에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다른 생각은 미리 배제된다. 내가 원래 당연히 이 세 가지 말은 겉으로는 익숙하고 이성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공통된 문제가 있다. 모두 상대를 먼저 세우지 않는 말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듣는 사람이 완성한다. 내가 좋은 뜻으로 했다는 사실은 상대의 마음 앞에서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다. 언제 말을 낮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 인생의 철학은 옳은 말을 하는 데 있지 않다. 상대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고 말을 시작하는 데 있다. 결국 존중은 말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말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온다. 그리고 그 첫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정약용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떤 말은 끝내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더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말은 많을수록 힘을 얻지 않는다. 오히려 말의 첫머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무게가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말을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대화에는 늘 비슷한 첫마디가 등장한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내 경험으로는 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다. 대부분 사실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오면 대화의 구조는 즉시 굳어진다. 한 사람은 이미 겪어본 사람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나란히 걷는 대화가 아니라 앞뒤가 정해진 관계가 된다. 이때 상대가 느끼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거리감이다. 조언이 아니라 부담이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이 첫마디에서 조용히 멀어진다.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이 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다. 이 말은 선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옳은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된다. 선의는 의도로 결정되지 않는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로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말은 이미 좋은 말이 아니다. 많은 갈등은 말이 거칠어서 생기지 않는다.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생긴다. 상대의 마음이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묻는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듣는다. 조언하기 전에 먼저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가볍다. 강요가 아니라 제안처럼 들린다. 지시가 아니라 선택처럼 느껴진다. 삶의 지혜는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다. 적절한 순간까지 말을 미룰 줄 아는 데 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말을 꺼내는 것, 그 절제에서 말의 품격은 생겨난다. 그리고 그 품격은 언제나 말의 첫마디에서 드러난다. 사람을 세우는 말은 늘 조심스럽게 시작된다. 반대로 사람을 밀어내는 말은 대개 너무 빨리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되고 후배에게는 선배가 되며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의 함정이 시작된다. 어른이라는 위치가 말의 품격까지 자동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이다. 정약용의 사유가 날카롭게 짚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되기 쉽다.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쉽게 확신에 찬 말들을 꺼낸다. 이건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확신은 때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에서는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확신에 찬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밀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많은 관계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이 확신에서 흔들린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내가 옳은 말을 하면 상대는 당연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내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하면 상대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옳은 말일수록 상대는 더 듣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옳은 말은 종종 상대의 현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는 건 틀렸다로 들린다. 이렇게 해보라는 말은 내 방식은 부족하다로 느껴진다.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은 나는 너보다 낫다는 뜻으로 닫는다. 겉으로는 조언이지만 속에서는 평가가 된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대화는 관계를 세우지 못한다.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녀가 늦게 결혼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직장을 그만두는 데에도 그만한 고민이 있다. 다른 꿈을 꾸는 데에도 그만한 용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묻기 전에 바로 말부터 꺼낸다. 여기서 조언과 강요의 경계가 갈린다. 조언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나온다. 강요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시작된다. 조언은 선택권을 남기지만 강요는 선택권을 빼앗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계를 지키기는 더 어려워진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이기보다 말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힘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멀어진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옳으냐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닫혀 있으면 닿지 않는다. 아무리 귀한 경험도 강요가 되는 순간 짐이 된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언이 아니다. 더 긴 설명도 아니다. 더 잘 듣는 태도다. 그리고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멈출 수 있는 그 여유다. 그렇다면 존중이 남는 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정약용의 사유를 정리해보면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하기까지의 순서에 있다. 묻고,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이 세 단계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순서를 끝까지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대화가 첫 단계에서 이미 어긋난다. 첫 번째 단계는 묻는 것이다. 존중이 남는 대화는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과 말을 하기 위해 꺼내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상대를 열게 하고 후자는 상대를 경계하게 만든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곧바로 말을 잇는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서론에 가깝다. 진짜 질문은 상대의 대답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내 예상과 달라도 끝까지 듣는다. 묻는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다. 두 번째 단계는 듣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맥락과 감정을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한다. 이것은 듣기가 아니라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다. 존중이 남는 듣기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내 판단을 보류하는 태도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이 그 말을 만들었는지, 무엇이 가장 힘든 지점인지 이것을 들으려는 자세다. 나이가 들수록 듣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고민이라도 사람마다 맥락은 다르다. 그 맥락을 듣지 않고 건네는 말은 도움이 아니라 경험의 강요일 뿐이다. 묻고 듣고 나서 비로소 말할 차례가 온다. 그러나 이때의 말은
단정이 아니라 제안이어야 한다. 지시가 아니라 가능성이어야 한다. 말의 목적은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두는 데 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되기도 한다. 상대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을 때, 내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때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배려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은 줄어든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지금 곁에 남아있는 관계다.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대단한 말솜씨가 아니다. 말하기 전에 묻고, 말하기 전에 듣고, 말한 뒤에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사람을 남긴다. 결국 행복한 노후란 많이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말의 순서를 지키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존중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정약용의 사유가 끝내 향하는 곳도 바로 이 지점이다. 대화를 바꾸기 위해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 대신 말의 첫머리 하나만 바꿔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창한 수양이 아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다. 존중받는 사람의 대화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 감정을 남긴다. 이 사람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함이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준 사람을 기억한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존중받는 대화는 언제나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태도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말의 첫머리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그 부분이 쉽지 않았겠다라고 말해본다. 원래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한다 대신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나라고 묻는다. 당연히 그래야지 대신 내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라고 말한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대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도 된다라고 남겨둔다. 말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이 시작되는 자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평가의 자리에서 존중의 자리로 옮겨간다. 이 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이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가르치려는 자세에서 함께 서려는 태도로 이 마음이 바뀌면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진다. 살아온 시간이 있고 전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끝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다. 내 말 앞에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었는가다. 행복한 노후란 혼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로 결정되는 시간이다. 자녀가 찾아오고 싶은 사람, 후배가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 사람, 배우자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일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꺼내는 그 첫마디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 정양용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가 남긴 것은 수많은 저술과 학문이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사람을 대하던 태도였다. 그의 삶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지도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쉽게 평가하지 않던 사람,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어주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질문하게 된다. 오늘 내가 건넨 말은 상대를 세우는 말이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밀어내는 말이었는가? 그 말은 설명이었는가? 아니면 이해였는가? 조언이었는가? 아니면 존중이었는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우연히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차곡차곡 쌓여 그 자리를 만든다. 존중은 지위에서 오지 않는다. 연륜에서도 오지 않는다. 언제나 말의 첫머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첫마디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양용 인생명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관심 표현해 주세요.